스스로를 진실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스스로에 대한 진실한 탐구였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의 수동적인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과정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본 시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탐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탐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가 결국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잘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강연을 하거나 선후배, 동료들을 만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속이 곧 성장입니다. 이 말은 필자에게 있어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저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방향 설정이 잘 되었다면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결국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방향이 불분명하면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탐구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지속할 수 있는 방향 찾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탐구는 방향을 잡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작심삼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최소한 작심 3년은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은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결심은 불씨이고 지속은 불길입니다. 불씨가 꺼지면 다시 켜야 하지만 불길은 스스로를 태우며 지속해서 타오릅니다. 지속할 수 있다면 나아감에 있어서 시너지를 스스로 내기 때문입니다. 그 불길을 만드는 첫 단계가 자기 탐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탐구하기 위해 고민 끝에 종이 2장을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적는 종이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는 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채워 내려가면서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적은 종이는 그저 과대 포장된 문장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쓴 꾸며진 나 자신만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고 싶은 일을 적은 종이에는 현실과 이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며 성과를 냈던 제가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없는 부끄러움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좋아하는가? 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은 몹시 불편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을 리셋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기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독서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었기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독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눈에 띄는 책의 제목과 목차만 보고 골랐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건설 분야에서 일해온 저는 자연스럽게 전원주택을 소개하는 책이나 집 짓기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을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독서로 자아 탐구하기의 첫 번째 웜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한 가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제가 선택하는 책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알고리즘이 제 독서 성향을 파악해 유사한 분야의 책을 계속 추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스템의 편리함으로만 여겼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기반의 자기 탐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독자들에게 책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을 가족보다, 심지어 배우자나 부모님보다 더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날의 기분에 따라 손에 잡히는 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기반의 온라인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하기를 권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독서를 단순한 지식의 축적과 간접 경험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자신을 탐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제 안의 생각과 고집스러움들과 수시로 부딪히면서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고, 어떤 주제에 공감하며,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움직이며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탐구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 반응을 인정하는 일, 그 단순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면 또 하나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반드시 자신에 대한 불신과 회의의 벽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을까?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책은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수많은 고뇌 속에서 저는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떤 책은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 어떤 문장은 며칠 동안 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며 저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탐구하는 또 하나의 제가 경험했던 방법은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분석을 통해 제 성격이 꽤 독선적이고 승부욕이 강하며 남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분석과 문제 해결에는 제법 뛰어난 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정하기 싫은 솔직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때 저는 이런 성향이라면 법조인이 되었어도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직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기질은 지금의 비즈니스와 일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법무적 사고, 논리적 판단, 리스크 분석과 해결 방법, 시스템 설계 등 이 모든 것은 결국 저의 본래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억누르고 변화시키려 하는 것보다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기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독서와 자기 분석을 통해 은퇴 이후의 직업과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어느 시점에 불현듯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자기 탐구의 결과였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무엇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솟구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아주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다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영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신의 방향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억지스러움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금 늦더라도 결이 맞는 것을 추구해야 지속할 수 있으며 확장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이 영상은 알렉스 부동산 금융투자연구소를 경영하며 책 나는 5년간 은퇴를 준비했다의 저자 이상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은퇴 준비에 대한 에세이 다음 편 청취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